네, 티슈진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통의 매매꾼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하한가를 기록하다 보니까 주주분들이 많이 걱정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뭐 가타부타 별 다른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코오롱 티슈진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들, 가능성들, 그리고 이번 임상 데이터와 관련돼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은 없을까? 그리고 최근에 우리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왜 이런 일들을 계속 겪고 있는가? 같이 한번 살펴볼 테니까요. 제가 코오롱 티슈진은 제가 지금 세 번째 영상인가 그렇죠. 코오롱 티슈진 영상 세 번째 올려드렸는데 진짜 많은 분들 첫 번째 영상 올려드리고 한 80분 정도가 문의를 주셨고 그 다음에 한 50분 정도 되는 분들께서 이거 대응하는 방법 좀 알려달라고 하셔서 제가 어제 밤 늦게까지 퇴근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얼굴이 초췌한데 하여튼 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 놓으시면 제가 후속 영상이라던가 그 다음에 이 대응 방법들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들 제가 타이트하고 또 이게 지속적으로 브리핑을 도와드릴 테니까 많은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오롱 티슈진을 보면서 제가 떠올랐었던 기업이 HLB입니다. 자, HLB가 최근에 하한가를 두 번 때려 맞았었던 이유가 뭐였죠? 자, 이 HLB의 이 간암 치료제 리보세라닙이 FDA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보안 요구 서한 CRL을 세 차례 정도 받았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이 시장이 긴장을 하고 하한가를 두 번이나 맞았고 다시 한번 좀 도전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다시 또 밀리죠. 자, HLB 얘기를 갑자기 왜 말씀을 드리냐면 시장이 이 제약바이오 업계의 시장의 판도가 좀 변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생각까지 들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사람이니까 이렇게 팩트와는 좀 무관하게 FDA 그리고 미국이 의도적으로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 제약 바이오 기업들을 죽이려 그러나? 라는 생각까지도 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냉정하게 따져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만 냉정하다 라기보다는 조금 더 리스크에 대해서 좀 타이트해지고 조금 더 기준이 엄격해지고 허들 자체가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HLB든 코오롱 티슈진이든 사실은 뼈대가 굵은 기업들이잖아요. 물론 뭐 코오롱 티슈진이 이제 인보사 TGC 말고는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은 없다라고 하면서 좀 폄하하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코오롱 그룹이기 때문에 뼈대가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상장사로 지금 지낸 지도 10년이나 됐고 뼈대가 있기 때문에 과거의 방식대로 임상 데이터들을 준비하고 그것들을 FDA로 최근에 변한 FDA 스탠스에 맞추지 못한 문제가 아닐까라고 지금 해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사실 아까 제가 서두에 의도적으로 좀 한국 기업들을 죽이나 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이 기술력이 없지는 않습니다. 기술력이 없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많은 기업들을 보시면 한미약품부터 시작해서 셀트리온, 삼진, 종근당 많은 기업들이 사실은 미국에 많이 진출을 해 있죠. 그리고 미국에서도 많이 이제 라이센스 하우스를 해가지고 돈을 잘 벌고 있습니다. 자, 돈을 잘 벌고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발언들을 본다라고 했을 때 복제약 생산 앞으로 이제 미국에서 해라고 하면서 내후년부터 해서 복제약에 대해서 100% 관세하고 1년 후에는 20% 인상한다 라는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결국은 뭐냐면 우리나라를 죽인다라기보다는 미국의 기업을 조금 더 밀어주겠다라고 하는 정책적인 그런 스탠스가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거는 제 개인의 생각을 떠나서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사실 우리가 금리에 대한 이야기들 나올 때 연준에다가 이런 잣대를 많이 들이밀잖아요. 너네들은 정치적으로 움직이니 아니면 독립적으로 움직이니? 라는 질문을 많이 던지는 것처럼 FDA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의 눈치를 많이 볼 수밖에 없고 그렇다 그러면 타국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임상을 조금
잘 봐주기보다는 이 자국에 있는 기업들을 좀 더 밀어주는 것들이 효율적이겠구나라는 판단했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에 대해서 제가 조금 한 가지 의문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이번에 그 임상을 할 때 있지 않습니까? 데이터가 뭐가 문제였었냐면, 이 인보사, 즉 TGC 자체가 약효가 없었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었죠. 임상 이상 데이터와 근접한 효과를 보였는데, 위약군과 비교해 봤을 때 큰 유사성, 그러니까 차이점을 모르겠다라는 그런 판단 때문에 유의성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실패다라고 지금 판결이 난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거 보면 한국투자증권에서 제시한 의견이 단순히 위약 주입에 따른 관절강 내 세척 효과와 심리적 기대감이 통증 감소로 이어졌을 수 있고, 이게 뭡니까? 쉽게 말해서 플라시보 효과. 즉 뭡니까? 우리가 이거 감기약이야라고 해놓고 비타민을 줬는데 감기가 낫는 현상을 플라시보라고 하는 것처럼, 임상 환자들에게 위약 주입뿐만 아니라 관절강도 세척시키고 심리적 기대감 때문에 괜찮아졌죠? 괜찮아진 것 같죠? 라고 하니까 얘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라고 답변했을 가능성이 높다. 자,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추측이다라고 봐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비만 치료제 효과가 개입돼서 체중 감소에 따른 무릎 하중 감소가 통증 감소로 이어졌을 수 있다. 그러니까 위약군에 비만 치료제 성분이 같이 들어가서 그것이 실제로 체중 감소가 10% 5% 정도 진행됐고, 무게가, 그러니까 내 몸무게가 줄어들고 나니까 당연히 무게 하중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통증이 줄어들지 않겠어? 라는 내용을 제시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조금 공정한 그리고 조금 합리적인 임상이었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저 입장으로서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코롱 티슈진이 이 비만 치료제 효과, 그러니까 위약군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조사해서 주주들에게 좀 발표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합리적이지 않고 공정하지 않은 그런 임상이었다라고 한다 그러면 글쎄요. 이것이 임상 1상 데이터가 좀 3상 데이터의 1차 데이터가 좋지 않았다라고 해서 우리가 2차 데이터도 안 좋을 것이다라고 굳이 걱정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어제 올려드린 영상 중에서 제가 이제 한 가지 기대감으로 가져가 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사실 주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모든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만 물려있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도 물려있다. 이 회사에다가 돈을 빌려준 전환사채를 발행했을 때 사채에다가 채권에다가 자금을 납입했었던 채권자들도 물려있다. 그 자금이 대략 한 2천억 정도가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2360억이면 엄청나게 큰 돈이죠. 근데 이 돈이 뭡니까? 우리가 돈을 빌려주시면은 나중에 주식으로 갚을게요. 우리 회사 기술력 정말 좋아서 나중에 주가 오를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게 전환사채잖아요. 자, 그런데 이 채권자들,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이번 연도 2월부터 그리고 이번 연도 9월부터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 청구 가능 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전환 청구 가능 기간이 2월 그리고 9월에 앞두고 있다. 자, 그들의 매입 단가, 그러니까 그들의 전환가액을 본다면 21만 8천 원을 5로 나눴을 때 4만 1천 원 정도인데, 그 가격까지는 회복시켜주지 않겠느냐 라는 제가 의견을 제시를 해드렸는데, 구독자분께서 한 구독자분께서 주식으로 많이 전환이 됐다, 더 이상 얘네들이 돈 받아낼 거 없다, 이런 비슷한 의견을 주셨거든요. 자,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주식이 실질적으로 신주가 발행이 된 게 맞습니다. 일부는 발행이 됐어요. 한 주당 발행가액 38,000원짜리랑 해가지고 3월 31일부터 해서 꽤나 발행이 됐습니다. 자, 꽤나 발행이 됐는데, 중요한 거는 이 유상증자 이거는 제외하고요. 12발행 요 내용인데, 중요한 거는 그건 말고도 지금 전환할 수 있는 주식 수가 40만 주 정도가 남아 있어요. 아직까지도 40만 주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아니죠? 제가 잘못 봤네요. 69만 주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69만 주 정도가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가 기준으로 봤을 때 69만 주라 그런다면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자, 69만 주에다가 지금 가격 현재 시가로만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200억 원어치의 주식이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전환가액은 리피싱이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어떻게 형성했다는 되느냐에 따라서 전환가액은 달라집니다만은 아직까지도 세력들이 받아야 되는 돈, 쉽게 말해서 주식으로 받든 돈으로 받든 받아야 되는 돈이 많은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그 채권자들을 위해서라도 전환 유도를 할 만한 그런 이벤트성에 대한 내용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여건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결국 주가인데 뭐 이런 재료들, 뉴스들, 임상 데이터들 다 그냥 지나간 일뿐이고 난 주가가 제일 중요해 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자, 그런 분들께 한 가지 전략을 좀 본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하한가를 2번 맞은 상태인데 만약에 지금 매도 잔량이 900만 주가 쌓여있던 게 갑자기 풀리면서 오후장 2시, 3시쯤에 하한가가 풀려서 마감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오늘이 바닥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이 바닥일 가능성이 있다. 자, 그리고 일부 이제 주주들일지 몰라도 상패시켜야 된다, 상패가 돼야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상패 가능성은 뭐 거의 저는 없다에 가깝다라고 보고 있고요. 상패를 할 만한 내용들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도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임상 3상 데이터에 대한 2차 데이터를 우리가 보기 전까지는 이거를 실패라고 단정 짓는 거는 저는 조금 너무 공포 마케팅인 것 같아요. 공포 마케팅인 것 같다. 그렇다라 그래서 이게 너무 좋은 주식이니까 지금이 역대급 할인 기간입니다. 무조건 담으세요 라고 해가지고 제가 안 가지고 있는 분들도 지금 담으세요 라고 할 만한 내용도 아니죠. 그럼 결국 지금은 보유자들의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보유자들이 어떻게 빠져나오고 내가 어떻게 손실을 최소화시키는지가 중요한 시점인 거지. 이게 지금 역대급 반등 타이밍이다. 내가 지금 전 재산을 박아야 된다. 그런 게임은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다 이제 제가 100명 넘는 분들과 이게 진단을 도와드려 보니까 이 구간대 들어가신 분들이 또 많고 이 구간대 들어가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사실은 뭐 여기서 나는 아직 더 살 자금이 훨씬 많이 남아있어 라고 하신 분도 있고 맨 꼭대기에서 전재산 다 박았어요 라고 하신 분들 많기 때문에 정답이라는 건 없어요. 내 상황에 맞는 전략들을 짜는 게 더 중요한 거지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도와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끔 어떻게 전략을 짜자 라는 것들을 제가 도와드린다라는 거지 이거 무조건 올라갑니다 무조건 떨어집니다가 아닙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가격 전략 오늘 하한가가 풀린다면 오늘이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좀 승부를 걸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영상을 찍어 올려드리고 여러분들이 구독만 눌러주시면 제가 뭐 돈을 받고 이렇게 그 영상을 올려드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돈을 받고 뭐 제가 뭐 리딩방 하는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저한테 이제 문의를 좀 주시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좀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만 보시고 막 이렇게 흥분해서 바로 시장가 매수 이렇게 긁지 마시고 여러분들 저한테 문자를 좀 주시면 됩니다. 티슈진이라고 해서 매입가를 꼭 적어주세요. 티슈진이 좋다 나쁘다 그 답변 들으시려는 게 아니니까 티슈진 내가 얼마에 샀다 라는 것들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영상 보시면요 이게 뭐 문자가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영상 보시면 구독자 혜택 공간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네이버 링크가 하나 있거든요. 맨 위에 거 네이버 링크를 누르시면 여기 코오롱 티슈진 매입 단가 적는 공간이 있어요. 내가 코오롱 티슈진 얼마에 샀다 매입가 적어주시고 여기서 원하시는 거 단타 매매 챌린지 주도주 100% 목표 챌린지 보유 종목 분석 원하시는 거 적으시고 연락처 넣으시고 동의합니다 제출 눌러주시면 네이버 설문지로서 여러분들께서 분석 진단 요청을 주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남겨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남겨드릴 테니까 제발 그 번호만 좀 제대로 적어주시고 오타 남기셔가지고 연락을 못 드린 분이 한 4분 정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번호만 여러분들 잘 입력해주시고 제가 이거 번호 어디다 갖다 팔거나 다른 사람이 뭐 스팸 문자 보내고 그런 뭐 유튜브 채널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편하게 남겨주시면 도움 드리겠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